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바다. 바다를 보호하는 것은 우리 모두를 위한 약속입니다. 우리의 약속, 미래를 위한 약속, 풍요를 위한 약속, 삶의 터전을 위한 약속, 모두를 위한 약속. 바다와 더불어 풍요로운 미래를 약속합니다. 해양 보호구역. 우리 바다를 지키는 바다톡톡 토크 콘서트인 서산 참여해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그럼 먼저 서산태안환경교육센터의 길준용 이사장님의 인사 말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엔에서 추진하는 해양 그 중에서도 공해 각 나라의 경계 안에 있지 않은 그런 바다들을 공동으로 이렇게 지켜내자는 움직임이 있었고, 이것이 이제 BBNJ 협정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앞으로 이것이 가야 할 길이 또 오늘 쭉 이야기가 되겠지만 각 나라의 국회의 그 비준을 거쳐야 하고 거쳐야 하는 과정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국회 비준의 분위기도 형성할 겸 해양 보전의 그 중요성을 서로 인식하기 위해서 이러한 행사가 마련이 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인 토크 콘서트를 시작하기 전에요. 먼저 하이시스 얼라이언스에서 준비한 영상을 보실 겁니다. 우리 생존에 꼭 필요한 소중한 바다, 그 중에서도 전체 바다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바다, 바로 공해와 그 공해를 지키기 위해 지난해 드디어 공식적으로 채택된 공해조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함께 보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이걸 하면서 느꼈던 것은 우리가 진지한 얼굴이랑 목소리로 정부랑 지자체의 변화를 촉구하는 것도 너무 필요한데, 이런 식으로 시민분들을 만나는 것도 뭐 정말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피드백을 들었을 때 물론 달리기만 하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오신 분도 계셨지만 그냥 보통 환경 문제에 관해서 시민들의 참여를 촉구할 때 서명을 하거나 그냥 뭘 앉아서 듣거나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본인이 직접 좀 주인공이 되어서 활동을 하는 것이잖아요. 짧은 시간이지만. 그래서 그렇게 몸을 움직임으로써 뭔가를 하는 게 이 문제가 왜 중요한지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고,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도 시민들을 얼굴 보고 만나서 좀 신선한 방식으로 캠페인을 벌이는 게 중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전 세계가 기후위기라는 전 지구적 위기 앞에 해양보호구역을 30% 이상 지정하자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지금 어떨까요? 우리나라의 해양보호구역 지정 현황, 그리고 함께 해양보호구역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가로림만 해양생물보호구역이 있어서 해양보호구역이 확대되어 있고 가까이 있을 거라고 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해양보호구역에 대한 이야기 송혜준 활동가님 얘기해 주실까요? 네. 그 멕시코에도 그 카보풀모라는 곳이 있었는데, 그곳은 이제 지역 주민분들이 너무 이제 그 어업행위나 여러 가지로 사람들이 너무 바다를 마구 이용해서 그 정말 이제 더 이상은 어획량도 너무너무 나오지 않고, 그리고 정말 황폐화된 바다가 눈에 보이기 시작하자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이제 어업을 조금 우리 줄여보자라고 하면서 제대로 한번 관리를 해보자라고 하면서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했고, 15년 동안 그곳은 그렇게 보호된 채 이렇게 내버려 뒀어요. 그랬더니 아까 이제 바다는 스스로 이제 보관한 힘이 있다라고도 얘기해 주셨듯이 단 15년 동안 내버려 뒀을 뿐인데, 그곳에서 그 해양 생물이 무려 460%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하죠. 네. 그래서 정말 바다는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끝없이 이용하고 마냥 무한한 것처럼 퍼다 섰기 때문이었구나라는 것을 또 알 수 있었던 사례가 있고요. 또 그 외에도 사실 한
9개국에 124곳 정도의 이제 해양 보호구역을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정말 평균적으로 그 개체 그 밀도가 1.7배 이상 증가를 하고 어획량도 그만큼 많이 증가를 할 정도로 굉장히 풍부해진 생물 다양성을 다시 한번 되찾았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도 너무너무 많은데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럼 우리나라는 어떨지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네, 안 궁금하면 궁금하냐고.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렇게 보시면 그 현재까지 36개소가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도 여기서 퀴즈를 하나 내고 싶어요. 지금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의 그 관할 해역의 몇 % 정도나 보호받고 있을까요? 네, 업다운으로 해볼게요. 그냥 던져보세요. 몇 % 정도 지금 보호되고 있을까요? 가로림만 해양정원 추진과 전박이물본 보호 방안을 위해서 서산시와 충청남도가 힘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네. 안효돈 의원님? 네. 2016년도에 가로림만이 해양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2019년도에 조금 확대가 됐죠. 어떻게 변했는가? 이 가로림만 이렇게 눈을 감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독꽃 황금전에서 해안에 있는 만대까지인데요. 그 만 입구라 그럽니다. 한 2.5km 정도 돼요. 그 안에 이제 호리병처럼 가로림만이 펼쳐지는데 면적이 한 110제곱킬로미터 정도 돼요. 대산읍 면적하고 거의 맞먹습니다. 굉장히 광활한 구역이죠. 거기 한 90% 정도, 91제곱킬로미터 정도가 해양 보호구역, 그 중에서 해양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지정된 이후에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어업이라든가 아니면 주위의 개발 행위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뭐 제재라든가 제한 이런 거는 없었어요. 다만 이제 서산시나 충청남도 그다음에 북도비 지원을 받아서 뭐 수산 종묘 이렇게 방류 사업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그 수산물에 대한 브랜드화 사업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해양 보호구역에 대한 인식을 좀 고치기 위해서 주민들과 하여금 교육을 한다든가 이런 다양한 활동들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가로림만의 그 자연 환경이라든가 이런 건 더 좋아졌냐라는 의문이 생기잖아요. 우리 가로림만의 지킴이고 화석 같은 지금 박정석 회장님 앞에 계신데요. 제가 돌아가서 이제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걱정이 많아요. 가로림만이 아무래도 좀 이상하다. 갯벌이 좀 이상하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럼 그 주 원인이 뭘까요? 하고 여쭤보면 딱 세 가지로 압축이 돼요. 첫째, 유격에 있는 양식장. 둘째, 우리가 생활하면서 하수를 발생시키잖아요. 하수 처리장. 그 다음에 공동으로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이 대산공단이에요. 이렇게 아까 가로림만 이렇게 상상해 보시라 그랬잖아요. 그럼 가로림만에서 외해를 바라보면서 오른쪽이 대산공단하고 연접해 있습니다. 가로림만 입구를 같이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산공단에서 발생하는 뭐 해양에 관련된 오염물질이라든가 대기에 관련된 오염물질들이 가로림만에 영향을 주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셔요. 그러면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이 해양보호구역 36개는 말 그대로 해양에 바다에만 지정을 한 겁니다. 충남에 지금 해양 쓰레기 문제에 관심 갖고 지켜본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영상 보시면서 또 감회도 있을 것 같고 앞으로 위원장님으로서 또 포부도 있을 것 같은데요. 좀 다양하게 말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아날로그 시대에 태어나서 지금 아날로그 시대를 거쳐서 디지털 시대를 살고 있는데 우리 디지털 시대에 태어나서 아날로그 시대는 몰랐던 당연히 그런 시대를 거치지 않았던 우리 활동가들의 그 젊은 활동가들의 이런 활동을 보면서 전 개인적으로 일단 먼저 반성을 했습니다. 반성도 했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우리 활동가들의 나이 때는 바다를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자연을 걱정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근데 어쩌다 이제 50대 중반이 돼서 우리 활동가들의 부모 세대가 되어 보니 지금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걱정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제가 와 있네요. 근데 다행히도 반성도 했지만 감사하는 마음도 이 자리에 앉아서 했습니다. 너무 느끼기 전에 함께 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요. 과거 어종관리 중심이었던 공해지역에 대한 조업을 금지하고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도 된 것 같고요. 하지만 아직은 용어도 낯설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제적으로는 또 어떻게 흘러왔는지 맥락을 좀 잘 모르다 보니까 그 정서에 대해서도 좀 궁금합니다. 전반적인 이야기 시민환경연구소의 조성화 연구원님을 통해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BBMJ는 공해, 정말 길어요 이름이. 공해의 해양생물 다양성의 보전과 그리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국제협약입니다. 이게 어디서 태어난 거냐면 바다에 헌법이 있어요. 우리 사회를 그 일반적인 원칙을 만드는 헌법이 있듯이 바다를 어떻게 이용하고 나의 바다를 이용한 권리는 무엇이고 의무는 무엇인지 정한 바다의 헌법이라고 불리는 유엔 해양법이 1982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태어나기 전이네요. 그래서 그 바다의 헌법을, 근데 헌법은 우리가 들어도 이게 어떻게 이행되지 잘 감이 안 오잖아요. 그래서 좀 더 이 헌법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특히 공해, 아까 설명에도 나온 것처럼 우리 해양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그 넓은 공해를 다루는 그런 구체적인 법률이 없었는데 이제 그거를 만듦으로써 좀 더 잘 보호하고 지속 가능하게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법입니다. 그래서 작년 6월에 이게 여러 국가들이 모여서 그래 이제 합의를 볼 수 있겠다 해서 채택이 되었고요. 우리나라도 작년 10월에 서명을 했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97개 나라가 서명을 했어요. 세계 국가들이 거의 200개 이상인 것 같으니까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동의하고 함께 하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서명을 함으로써 이제 우리나라도 여기에 동참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표현한 것이고 이제 비준이라는 것이 필요한데요. 비준은 이제 공식적으로 국제법에 동의한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표현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총 60개국이 비준을 하게 되면 협정이 이제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8개 국가가 비준을 한 상황입니다. 오늘 김소라 활동가님 오셨는데요. 그동안 활동 소개 그리고 영상에 대한 이야기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환경운동연합은 전국적으로 여러 지역이 있고 각 지역별로 고유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서산 태안에서도 다양한 해양 관련 활동들을 하고 있고 저희 서울에 있는 중앙사무처에서도 이제 해양 관련 활동 중에 불법업을 근절하고 해양 보호구역을 확대하는 활동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영상에서 나왔지만 그냥 쉽게 말해서 불법업이라고 말하긴 하는데요. 단순히 법을 위법하는 것만 문제인 게 아니라 이제 불법, 비보고, 비규제라고 해서 보고되지 않는 어업 행위들 그리고 규제가 없는 곳에서 하는 어업들도 다 문제가 있다. 이게 해양을 파괴한다는 거가 이제 국제적으로 동의가 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IUU 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을 근절하자라는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환경운동연합도 그런 일환에서 다양한 활동들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혼자 하지 않고 다양한 단체들과 함께 한다는 것, 이 연대의 중요성, 연대의 힘을 좀 느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어려운 얘기, 무거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많이 참여해 주시고 끝까지 함께 자리해 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이후에 좋은 활동들 많이 만들어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모두 나와주시죠. 네, 나오겠습니다. 화이팅!